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오리온 연구원이 재택을 한 14일 정도 했었나요? 네, 워킹데이로 10일 했습니다. 10일? 네.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사무실 나오기 싫지 않아요? 집에서도 다 일을 하는 거 알지. 뭐 일을 근데 들여서 집에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좋죠. 네. 출퇴근 남편도 시간도. 집에 있었던 거지. 남편은 격리. 네. 격리고. 네. 야, 이게 참 사람들이 한번 이러기 시작하니까 잘 사무실 복귀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미국도. 그것도 그렇고 아니, 오늘 내가 오늘 굉장히 무리인 거 아는데 막 진짜 오늘 꼭 좀 녹음하자고 했던 게 사실 D-Day처럼 이 자료를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 제가. 네, 왜냐하면 추석 전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주식이 좀 찌글찌글하고 이때 짠 하고서 이제 리오프닝 내놓고 뭐 좀 이러려 해도 역시 세상은 그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게 굉장히 파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해서 말했던 게 현대백화점, BGF 리테일, 코스맥스 이건 맨날 말하는 종목인데 네. 조정도 잘 안 받더라고. 네. 오늘 좀 다 좀씩.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잃어보니까 내가 이제 자료나 하면서 죄송합니다. 난 시장이 뭐 오르고 내리고 두 번째고 좀 뭐로 포트폴리오 재편하면 계속 리오프닝 하고 있는데 전략팀 쪽에서도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일단 우리 이제 리오프닝 원래 월요일 날인가 안지나 연구원 그 자료도 나왔었고. 월요일. 네. 그리고 이것도 나왔고. 일단 이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핵심은 사실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나도 궁금한 것도 풀고 좀 많이 섹터들보다는 그냥 전략 쪽에서 이런 식을 해왔지만 이제 섹터가 보완되면서 진짜 좋은 게 뭐냐 골라줘야 네. 되거든 지금.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시작하시죠. 네. 자료는 세 가지 파트이고요. 파트 1에서는 리오프닝에 왜 서막에 저희가 있는지 또 확산돼서 또 거리두기 있으면은 망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그렇죠. 대한 반박을 담았고 파트 2에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을 저희가 샅샅이 뒤져보기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업태가 유리한지 골라내는 내용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및 투자 의견에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0페이지에 그 그림 1번에 보시면 표지도 참 잘 만들었다. 표지 정말 예쁘죠. 네. 상큼한. 돈 팡팡 쓰는 느낌. 네. 네. 우리 둘이서만 자화자찬. 네, 그림 10페이지, 1번에 네. 보시면 작년에 생필품 막 사재기하고 사람들이 맞아요. 처음으로 패닉을 겪었던 1차 확산 때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때가 500명이었거든요. 맞아. 확진자 수가. 근데 맞아. 지금은 2,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배가 됐는데도 뭐 백화점에 가시면은 오픈런 한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났고 맞아요. 그리고 몇몇 지방의 해수욕장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방문객이 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사실 실제로 피부로 체감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사람들도 많고 한데 한번 데이터가 진짜 있느냐 찾아보니까 11페이지의 그림 12번이랑 그림 3번 두 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4차 대유행이고 1, 2, 3차 대유행 때마다는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마다 인구 이동량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박스 쳐놓은 것처럼 대유행 시기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양이 줄어들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특이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고 그리고 제재도 좀 심한 편이고 그 작년에는 사실 거리 둬서 뛰어앉기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6시 이후에 그럼요. 2명 이상에 못 모이고 이런 것들도 없었는데 근데도 지금 이동량이 별로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학습 효과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체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효과는 좀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저는 피자리에서 항상 백신을 강조하는데 그쵸. 백신 맞으니까 저도 2차까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굉장히 온도차가 심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가 변했냐 명동 가봐라. 명동 같이 외국인들 위주로 오는 곳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공원도 그때 뭐 우리 집 근처 와서 술도 먹고 했었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시끄러 죽겠어요. 진짜 시끄러워가지고. 뭐 워낙 좋은 동네 좋은 계시니까. 동네 거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동네니까. 저번에 한 번은 야 이거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문제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들이 굉장히 네. 이거 보니까 정말 이동 감소량이 확 예전 같지 않네요. 네, 폭이 확. 네. 사실 제가 그림 3을 제가 무단으로 오리나 연구 허락 없이 제 PT 자료에 넣었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PT 갈 때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좀 궁금했던 데이터였는데 아 맞아. 야 이게 참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도 이동량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하늘색 막대기가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니까 진짜 폭증했는데 이동량이 그냥 사실 이걸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얘기를 좀 했어요. 한 두 달 전부터. 그때 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 하나 사람 확진자 이렇게 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아니 근데 이게 변화가 가봐라 그러면 명동 가봐라 이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명동 말고 명동에 사람이 없으니까 관광객들 뺀 곳들 이동량은 엄청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동시에 또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접종률 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희도 뭐 올해 중순 이때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맞을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다가 저희 세대가 이제 맞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세대 좀 젊은 분들이 맞기 시작하니까 진짜 주변에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 만나면 안부하는 얘기가 백신 맞았어? 언제 맞아? 이런 얘기 하니까 올해 추석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죠. 그거. 결혼하셨으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어떤 우리 와이프가 되게 이제 다 주사를 맞았잖아요. 지금 가족 모임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형님들께서 모이자고 하니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막 표정이 다시 급격히 좀 좋아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고 지금 다 2차까지 다 맞아버렸으니까. 그렇죠.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투명 인간이니까. 네. 그래서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차랑 2차랑 맞으신 분들 합하면은 60% 중반까지 올라왔고 또 정부의 스탠스가 70%까지 추석 전에 만드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후에 그 기준점이 앞에 페이지 나와 있는데 고령층 90% 그다음에 성인의 80% 이상이 맞게 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1월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사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오프닝에 바로 직전, 막이 거치기 전에 무대 뒤에서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업종이 뭐가 있느냐인데요. 아무래도 백화점 그리고 저희 편의점, 유동인구랑 가장 궤를 같이 밀접히 하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화장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 그냥 우리 할머니 여행업까지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쵸. 여행은 근데 약간 나중 문제인 것 같고 네네. 의류가 가장 먼저인 것 같죠 지금. 의류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 코를 돌려보고 하면은 그러면은 의류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미 많이 샀지. 네. 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곧 의류를 새로 해야 되니까 하실 분이 이제 오셔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든 백화점부터 말씀드리면은 14페이지의 그림 7, 8번에 보시는 대로 백화점의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품목이 명품이었었고요. 그림 7번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가 세계 7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니면 인터넷 기사에 보면 댓글에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냐, 뭐 한국 사람만 너무 바보로 본다, 맨날 인상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였다는 거를 고려하면 경제 규모란 맘먹는 수준으로 명품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 물론 좀 아시아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건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지금 해외여행 재개는 뭐 백신 맞고 나서가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11월 이후 그리고 또 여행을 실제로 하는 거는 또 2달, 3달 전에 예약을 하고 나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소비가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백화점 쪽으로 쏠리는 거는 연말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경신문 1면에 난 게 뭐 백화점 VIP가 20대, 30대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는 이게 사실 SNS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SNS가 워낙에 익숙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거에 별로 거리낌이 없는 세대들이 저희 MZ다 보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명품 구매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림 9번, 10번 보시는 것처럼 뭐 샤넬도 홍대 이런 게임장, 그러니까 오락실 같은 거를 이런 게 있어요. 통해서 뭐 브랜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에르메스의 이 스카프를 갖다가 까레라고 하는데요. 이 저희 뭐 노래방을 가라오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까레오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말장난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뭐 체험을 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보석 티파니 모델이 옛날에는 좀 우아한 그런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모델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 엘르 패닝이라고 되게 어린 친구가 알죠. 네. 그 누구 다코타 코타 패닝 동생이죠. 네. 예, 예. 그 친구가 이제 모델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모델 연령도 낮추고 그리고 뭐 이모티콘 같은 것들도 내놓고 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젊은 세대들의 소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번 사람들도 이런 것들 뭐 요새 롤렉스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건 이런 데서 좀 말하기 그렇지만 뭐 말 나온 김에 하면 그냥 물건 사놓는 게 낫다. 어차피 세금 내고 이러니 뭐 그냥 그러니까 막 시계들도 막 그냥 사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난 무슨 시계인지도 모르는데 보여주니 얼마짜리라고 그러는데 덩치만큼 좀 이상하게 얼마짜리라고 하던가요? 되게 비싼 거더라고. 근데 뭐 그런 것도 유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가 K자형 회복으로 양극화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정말 옛날로 하면은 뭐 이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덜 올랐지 않냐? 다른 건 더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은 뭐 2배 올랐는데 뭐 롤렉스 가격이야 뭐 얼마나 더 올랐냐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올랐구나. 자산 가격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코인 같은 걸로 돈도 또 맞아요. 갑자기 많이 벌기 시작했다 보니까. 일부인 것 같은데 또 번 사람들 많이 벌었으니까. 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어린 친구들은. 그래요? 주위에 코인 많이 해요? 어린 친구들. 진짜.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나 코인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 네, 그런 게 이제 트렌드였는데, 근데 이번에 좀, 굉장히 신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15페이지의 그림 11번이랑 12번에 보시는 것처럼 의류 쪽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최근 거의 5년 넘게 이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들은 양극화 소비에 가장 취약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브랜드 싫어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뭐 빈폴이라든지 해디스 같은 이럴 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먹는 그렇게 맞는 옷이 거기밖에 없어. 비포이랑 폴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뭔가 막 엄청 럭셔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SPA 브랜드처럼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약간은 중가 고가인데 약간 그런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많았다는 거죠. 국내 브랜드가 대표적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MD 개편을 그동안에 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점포가 뭐 최근에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날려오더라고. 라든지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갈 건데요. 촬영하러. 찍고 올 거죠? 네. 거기랑 그다음 뭐 더현대 서울 같은 그런 점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 보복 소비 심리하고 맞물려서 의류 소비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보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품목들이 몇몇 카테고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우터 시장 교체 주기를 한 2, 3년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작년에 다음 페이지의 그림 15번에 보시는 것처럼 그게 2019년도부터 월별로 그 의복, 그다음에 신발, 가방 소매 판매액인데 19년도 하반기부터 보시면 쭉 지금 성장을 못했어요. 역신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2년 연속으로 지금 겨울 옷이 없는 상태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11월 달에 뭐 단계적으로 회복하면은 정말로 폭발할 것이다. 백화점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나도 아는 게 이게 의류가 올해 생각보다 의류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저도 맨날 집에 있다가 나가서 옷을 사게 되더라고. 자꾸 빈폴에서? 아니 뭐 폴로에서 주로 샀는데. 폴로요? 야, 촌스러워서 폴로 좋아한다 지금. 아니 폴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셔츠 입으신 거 잘 어울리시는 다 하루에 다 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내가 놀란 게 그 백화점 그쪽에 이제 그 하여튼 친척의
하여튼 와이프가 그쪽 일을 하더라고 내 조카에.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신세계 난린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요즘 그런 머리 아파하는 게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서 바로 또 그 뭐 다시 취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된다고. 사진 찍고 취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를 고민할 정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명품 소비도 많아지고 명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죠. 제가 뭐 이렇게 뭐 지갑 그 뭐죠? 카드 넣는 거? 카드 지갑이요? 카드 만드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우리 아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해서 문제야 돈도 없으면서 참네 진짜. 뭐 이게 뭔 줄 아냐고 아빠 그래서 이게 뭔 줄 아냐? 나는 그걸 모르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런 걸 서로 주고받고 선물 안 하고더라고. 젊은 세대들이 제가 발레 학원 다니는데 그래? 네, 거기에 안 입시 믿겠죠. 우리 둘째다가 국립발레단 우영선수. 그럼요. 우리 와이프 서울예고 강사죠.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맨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 우리 누나 다르게 생겼잖아. 그 이쁘신 분. 국립발레 안 믿. 내가 그래서 미국 사시는 분. 그렇지. 그래서 호덕가기 인형부터 공연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왜냐면 그 티켓이 안 팔리니까 나보라고 표 주변에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발레 배우면 되게 스트레칭 되는데. 엄청 되죠. 엄청 되는데 거기에 다니는 입시생.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의 그 가방이 이제 저희 옷 갈아입는 데 놓여 있는데 다 명품이에요. 좋은 동네 사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고. 좋은 데는 우리 동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고등학교 이럴 때 뭐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네, 10대 때. 근데 요즘 진짜 친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심해진 것 같아요. 난 더현대 그 지하 슈퍼에 오스카 베이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러 가거든. 베이컨. 그냥 양키 가게에 사야 됐었는데 거기 있기 때문에 사러 갔는데 정말로 저번에 그 아주 젊은 친구들이 거기 뭐지 어떤 그 명품점에서 이렇게 다 들고 같이 나오더라고. 친구가 한 3-4명이서. 헐. 근데 내가 많이 봐야 대학교 한 2학년? 되게 수수한 애들인데 이만큼씩 들고 이거 나와요? 들고서 나와서 내가 근데 걔네들이 그걸 들고 슈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거기서 이제 오스카를 여러 개 사가면 와이프가 싫어하겠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들고 또 장을 보러 왔더라고. 와. 애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세상이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거 같지 않고 그 아빠가 많이 벌었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많이 벌어 사줬나 모르죠 뭐. 그렇게 양손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옷가게도 우리가 의류가 뭐 여기서 둘이 있을 때 말하죠. 뭐 우리 심지어 형이 또 좋은 데로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요새 뭐 그랬는데 의류가 벼 있지만 하여튼 말하던 종목도 보강해서 준비시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류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맨날 얘기하던 게 현대 한성 계열 의류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 브랜드 몇 개. 근데 이제 그것도 꽤 비싼데도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네. 옷가게들이 타임 뭐 이런 거 엄청 비싸죠. 그래서 오는 4분기가 이 백화점의 최성수기고, 그치. 근데 겨울에 지금 옷을 안 샀고, 근데 지금 11월 달이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세계가 이제 맞물리면 폭증. 근데 의류가 또 마진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백화점 업종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하등. 그렇죠. 외국인들 많아서 그렇지. 내수 쪽으로 보면 의류가 참 편한 것 같고. 편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행 재개가 돼서 면세점을 가기 시작을 이건 좀 한다. 뒤에 얘기 같지 않아요? 네, 이거는 좀 뒤에 얘기지만 백화점 업체들이 면세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뀌어도 이것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좀 예약을 조금씩 하시는데요.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격리가 필요 없으니까. 어제 기사가 하나투어랑 인터파크가 정상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촉이 빠른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바로 여행 가겠어요 했는데 역시 내가 말한 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보지 그래 이 생각을 했거든. 하나투어 오늘 아까 뭐 하나투어 봤죠 나한테 형 그랬어요. 와 지금 오늘 이렇게 뽑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내가 이게 참 빠른 거야.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안 기다리는 거야. 맞아요. 연휴 좀 지나고 보지 그랬더니 어제 그 기사를 딱 보내들은 정상 근무? 그러면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기사는 이제 하나 투어랑 인터파크는 정상 근무하고 모두 투어도 준비 중이다 뭐 나왔는데 여행들 예약들 진짜 하나 보죠. 난 몰랐어. 그 말하더라고. 여행을 되게 비싸게 내놓을 것 같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항공을 뺀 여행을 예약을 해주는데 항공권이 일단 많이 비싸질 것 같고 맞아요. 사람들이 여행에 가는 게 두려우니까
되게 옛날보다 고급 코스로 간다는 거지. 명품이 팔리듯이. 근데 그게 마진이 좋다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또 아는 애들끼리는 또 비행기 그래서 항공주가 되게 좋을 것 같고 비행기 제가 배가 제가 옛날에 막 덤핑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 낼 사람만 보내준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도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정말 리오프닝 컨택트로 빠르게 가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그 예약들은 또 따로 하고 막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쪽으로 여행사들이 가나 봐요. 옛날에는 이제 단체 관광이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그냥. 세밀하게 해서 그래서 나도 이제 기회만 된다면 정말 그 여행도 가고 싶으니까 알아보는데 아직은 많이들 안 돼 있는 것 같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 제일 가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탈리아만 다시 한번 쭉 돌고 싶어요. 패키지로 도는 게 아니라 패키지인데 이탈리아만 좀 집중해서 보는. 그러니까 좀 그냥 너무 정신없이 이태리를 돌아가지고 뭐 이거 로마 찍고 어디 가고 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남부까지 쭉 한번 도는 걸로 로마 역사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만 슬쩍 조사했더니 또 이태리가 좀 너무 호객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급지게 그거 아니면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도시여서 좀 많이 아니까 구석구석을 싱가포르. 쇼핑하기에는 싱가포르이 정말 좋다고 그러던데. 좋죠. 남편이랑 싱가포르 갔어요. 왜냐면 싱가포르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맛있는 거 일단 많죠. 인도 음식도 맛있고, 거기는 뭐 중계도 맛있고. 이 생각 하는 거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죠, 충분히. 갈 것 같아. 그냥 유럽까지는 아니어도 뭐 싱가포르나 뭐. 근데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싸게 여행 가는 시대도 끝난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직접 사실 내가 리오프닝 관심이 많아서 여행업체 하다가 좀 닫고 계신 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와 간단치 않더라고 이게. 다 그 네트워크가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여행 비싸게 가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 비싸게요. 비싸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양극화됐지 여행도 굉장히 해외여행이 수는 크게 안 되는데 함부로 이제 옛날보다 비싸게 가야 되는데 훨씬 피가 질은 높게. 올라가는 피보다. 참 뭐든지 슬퍼 이런 거 K자 회복이라는 게 참 슬픈 것 같아. 그냥 너무 막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시대 같아서 요새 그거 느껴지죠? 식당 좀 좋은 데나 호텔도 비싼 데는 예약이 안 돼요. 그 뭐죠? 강릉인가에 되게 좋은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 시마크? 신마크인가 뭔가 하여튼 뭐 이게 뭐죠? 신마크가 아니라 뭐 하여튼 되게 약간 일반 룸이 아니라 아닌 걸로 돼 있는 시마크인가 이름이야. 그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하여튼 여행이나 한번 애도 군대가 있고 막 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또 그래서 여행을 갈까 하고서 가자 해놓고 여행을 딱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아니 10월도 안 돼, 11월도 안 돼, 다 안 돼. 그 호텔이. 그래서 근데 굉장히 비싼 호텔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비쌀수록 잘 된다고 하더라고. 뭐 오마카세도 예약이 안 돼요. 오마카세도 진짜 요새 그 좀 괜찮다는 데들은 그냥 진짜 예약도 안 되고 나도 장모님이랑 뭐 좀 식사할까 하고서 어디를 좀 예약 한정식 하는 데인데 그거 안 돼. 그냥 다 차 있어. 근데 일반 식당 가면은 다 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얼마 전에 오늘 되게 재미없어들 하시겠다.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연구 경제했다 나오니까 요새 심지어 얘기하다 갑자기 울컥해져가지고 울컥? 갑자기 우울해지고 맨날 애들은 왜 다 잘 돼서 가는 건 좋은데 근데 하여튼 이 리오프닝의 형태도 중요한 것 같아. 되게 차별화되면서 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근데 그래서 우리 탑픽 현대백화점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 네. 코스맥스도 확실히 좋고요. 그렇지. 네. 편의점부터 얘기해. 편의점 말씀드리면 편의점은 약간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는데 어떤 사람은 네. GS 리테일 얘기를 하더라고. BJF 리테일 얘기했더니. 편의점은 네, 편의점은 18페이지에 나와 있고 올해 2분기에 그 비가 5월 달에 많이 왔고
또 GS 리테일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네, 굳이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우 진짜 그거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런 기업 난 싫더라고. 네, 뭐가 불합선. 뭐 어쨌든 네. 그렇지만 지금 특수입지 점포들의 회복이 그러니까 특수입지라 하면은 야구장이나 유흥가 그러니까 뭐 술집 많은 데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학원가 이런 데들인데 이쪽에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7월에 사실 4차 유행 때문에 영향이 있기는 있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은 뭐 가공식품, 의류, 음료 이런 쪽 매출이 올라오면서 7월 전체 편의점 매출액은 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사실은 최상승이라서 편의점이 4분기가 비수기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 약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GS보다 BGF를 선호하는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퓨어 플레이어라는 그러니까. 강점이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제 9월 6일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사용을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편의점이 지난번과 같이 사용처에 포함이 됐었고 뭐 기사 보셨겠지만 이마트 24랑 GS25에 지금 갤럭시 와치가 없어가지고 비싼 거 막 팔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산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한 동반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퍼로 실적에 좀 작용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스마트워치나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왜냐면 직영점은 못 사니까 그런 점포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GS 리테일보다 BGF 리테일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인데 그동안의 편의점 업체들은 이커머스, 그러니까 유통업 맞아요. 내에서 계속 이커머스 공격을 다들 받고 있었지만은 방어는 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의 매출의 거의 70% 정도가 온라인으로 못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살 필요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이 공격을 해도 꿋꿋하게 방어를 해왔던 건데요. 대표적으로 담배는 온라인으로 못 사고 술도 저희가 맞아요. 인터넷으로 못 사니까. 근데 그동안에 방어만 해왔다면 이번에는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 배달을 통해서 이제 이커머스를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씩 배달 점포를 늘려와서 지금 5,000개 뭐 초반 중반 정도의 점포, 그러니까 전체 점포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요기요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서 이쪽을 점포랑 묶어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1페이지의 그림 23번을 보시면 이 업체별 점유율 밑에 24번, 25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24번이 1년 전이고 그다음에 25번 그림이 이제 올해인데 보시면 쿠팡이츠가 진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쿠팡 실적 발표할 때도 이츠가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 3배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배달의 민족은 선점한 회사다 보니까 이 1등으로서의 지위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쿠팡이츠는 강점이 뭐냐면 배달의 민족은 제가 또 배민 커넥터를 해봤으니까 이게 배달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중간에 제가 가는 동선에 만약에 동선이 맞는 주문이 있으면 2건, 3건을 다 한꺼번에 주문 받아가지고 그 집 갔다 그 집 가가지고 배달을 할 수가 있게 짜여져 있는데 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사람이 한 집만 배달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이고 맛있는데 배민에 입점해가지고 이런 배달 문제가 생기면은 식당의 레퓨테이션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닌 쿠팡이츠에는 이 정도면은 우리 식당이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런 좀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고 먹기 줄 서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유명한 맛집들이 쿠팡이츠에 보면 많이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점주님이 들어오고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거 시키려고 또 소비자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츠가 이 단건 배달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등하고 있는 요기요는 사실 선점을 약간은 하긴 했지만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 쿠팡이츠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배달의 민족도 최근에 배민원이라고 똑같이 단건 배달 서비스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GS 리테일 입장에서는 이걸 편의점하고 묶어가지고 뭐 하고 이런 내용들 봤을 때 조금씩 투자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회복이랑 가장 그냥 편하게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는 BJF 리테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을 가다 보니까 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굉장히 오래된 노포 식당들도 포장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포장 판매가 점점 발전하니까 굉장히 포장도 정교해지고 맞아요. 깔끔해지고. 나 김치찌개 시켜 먹는 데가 있는데 정말 옛날에는 거기는 절대 포장을 안 해준 데였는데 그러니까 자체로 그냥 그게 쿠팡이츠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게 약간 비싸도 왔다 갔다 주차비 생각하고 나면 그러니까 야 이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그전에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게 이 배달 문화는 막 그냥 영세업체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좋은 데들은 이제 갈수록 막 맞아요. 어떤 데는 그 식당에서 젓갈이 많이 있었는데 젓갈은 또 따로 다 팔게 돼 있고 점점 발전을 하더라고. 점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촌치킨이었나요? 배달료 받는다 그래서 막 다들 엄청 뭐 불매운동하고 이랬던 게 지금은 그냥 배달료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요. 거가 2년 동안 학습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네. 뭐 코로나. 옛날에는 배달 음식 하면 약간 뭔가 음식이 부실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 같은 남편을 선호를 안 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런 유명한 식당들로 다 배달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줄 안 서도 되고. 그러니까 식당엔 사람이 줄었지만 이런 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런 업체들이 뭐 HMR 만들어서 판매도 많이 그쵸. 최근에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편의점 놀라는 게 그런 우편 업무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맞아요. 반값 택배. 그게 하고 되게 있습니다. 커지지 않나요? 그 되게 의외로 그러니까. 네, 당근마켓 하면 반값 택배로 보내달라는 분이 제가 그거를 많아서 누가 이제 편의점을 주목하다가 막 의외 코로나 가져온 이제 난 리오프닝이나 이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관심이 있어서 되게 지켜보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돼도 원래 하던 사업이 있으면서 리오프닝 되면 좋아지는 회사가 좋다는 거. 그렇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업체들도 엔터 회사들도 공연을 하면 늘지만 기존 플랫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막 그런 것들을 찾다가 의외로 편의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서 내가 갈수록 그 시장이 뭐 배달이나 뭐 우편 이게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편의점이 하고 있어서 많이들 이용 난 편의점에서 우편 뭐 소파 다 붙여본 적이 없는데 많이 하나 보더라고. 저도 없는데 그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반값 사고 들더니 야 편의점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있었는데 BJF 리테일이 잘한다고 하더라고. 네, 둘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 하나 붙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을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연구원이 계속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예를 하고 코스맥스 네네 23페이지에 있고요. 정부가 이 정부는 말씀 나중에 드리고 29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의류는 사실 많이 회복을 했는데 화장품은 여전히 18년도 수준의 마스크 쓰고 있었어. 소매 판매 위주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량은 뭐 별로 급감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수였기 때문에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9월 8일 날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위드 마스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지속해서 마스크 착용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요즘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뭐 스킨케어 위주, 파운데이션 이런 거 위주의 성장은 그러니까 립 제품보다는 그런 것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는 국내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브랜드가 많아졌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24페이지에 그림 31번에 나와 있는데요. 화장품 뒷면을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게 이제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자가 진짜로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책임 판매업자 수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특히 2020년도에는 총 19,750개였는데 근데 이 중에 거의 20%가 그 2020년도 한 해에만 생겨난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새로운 브랜드들이 신규 진입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장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뭐 플래그샵처럼 이렇게 하고 네. 나머지는 거의 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요. 온라인 판매하고 그럼요. 이렇게 하는 예, 것 예, 같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브랜드들인데 엄청 많았죠. 이게 뭐 홈쇼핑에서 화장품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도 네, 있고 네, 네. 내가 그것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엄청 커지고 있더라고. 옛날 뭐 영양 크림 같은 거 하나도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찾으니까. 그쵸. 되게 힘들겠어. 큰 회사들도. 엄청 힘들죠. 옛날에는 오프라인 점포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권력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굳이 오프라인에서 팔 필요가 없고 맞아요. 온라인에서 샵 만들어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할 수도 있는 거고 마케팅도 옛날에는 뭐 신문에 광고 넣고 텔레비전에 들어가고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하면 되거든요. 페이스북으로. 문제는 네. 옷은 이게 재고 관리가 원래 옛날부터 힘들었잖아요. 네, 네. 옛날 의류회사들 자산 보면은 이제 신모 회사도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옛날 지져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이 재고 자체 자산이 완전히 얼마인 줄 알았는데 얼마밖에 안 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옷은 이 재고 관리가 안 되는데 화장품은 용기에 그냥 넣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되게 재고 관리도 좋고 그렇죠. 좀만 괜찮으면 입소문만 타면 그냥 바로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막 떠고 지구 이런 브랜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형 업체들은 워낙에 몸집이 크니까 이 허둥지둥 이거를 기민하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24페이지의 그림 32번에 나와 있는 로맨이라는 브랜드. 이게 최신아 씨 남편이 하는 이번에 그거. 저거잖아요. 내가 알지. 이것 때문에 관심이 화두예요. 정말. 야, 이 회사가 이렇게 난 성장이 될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들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아니었는데. 또 일본에서 약간 가성비 그런 그러니까요. 아이템으로 소문이 나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저도 이번에 결혼하면서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받는데 이걸 샀어? 선생님이 이거를 그 쫙 좋대? 깔아놨더라고요. 화장품에 아끼려고 그랬던 거 샵에. 아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이 회복이 돼도 그게 특정 업체로 막 쏠려가지고 매출이 올라오고 이런 사실 이게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공장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장품이 다 소량 다품종세량 생산 일종의 브랜드 같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코스맥스가 참 좋아지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코스믹스 좋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뭐 중국 현지 면세점 쪽으로 입점을 많이 뭐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중은 그쵸, 좀 낮은 이거는 뭐. 편이고요. 네, 전체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 중에서 한 10% 정도가 해외 면세점 매출 비중이다 보니까 이게 아모레 LG의 실적을 뒤집을 만한 아직까지 규모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분기 때 국내 브랜드들 중국 성장률이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내가 사실 이 기억하시겠지만. 문장을 보고서 네. 우리나라 연구원 차를 좀 다시 봤어요. 오늘 방송도 한다 그래서 근데 그가 한 게 왜 이렇게 우리는 성장이 안 나오고 에스트레도 같은 거는 성장이 잘 나오는 거야? 일단은 과거에 한류 영향이 아예 없었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지금 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거의 해를 거듭해서 출장을 가면 갈수록 계속 바뀌어 있고 또 심지어는 중국 현지 브랜드도 뭐 한 3년 전에 잘했던 브랜드가 또 다른 브랜드로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 대비 마케팅 비용이나 프로모션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세이도도 이번에 중국 실적이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던 게 이제 그런 내용도 작용을 했고 브랜드 경쟁이 그만큼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브랜드보다는 ODM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한 선택 같고.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서 근데 결론은 리오프닝 온다라는 거고 지금 다들 저희 드릉드릉 하고 있고 저도 백신 1차밖에 안 맞았는데 약간은 뭐랄까 2차 맞고 14일 2주 지나가지고 나는 이제 완벽한 이제 우리 식구는 다 2차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내가 와이프 싫어한다니까. 아니 갑자기 그래도 형이서 무사히 잘 맞으셨죠. 2차 맞은 걸로 알고서 다 하니까 갑자기 모임이 생기게 생겨서 추석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코로나가 가져 리오프닝의 폐 지금 막 안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우리나라 연구원은 시댁 자주 가요?
저희는 예, 자주 진짜? 네, 뵙고 진짜 있습니다. 훌륭하네. 네. 그래. 32페이지 현대백화점. 미안 실제. 네, 현대백화점 백화점이랑 면세점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백화점 7월달 기존 점포 신장률 플러스 1%, 그다음 8월달 플러스 4%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에 무역점 코엑스점에서 그때 롤렉스 확진자 나와가지고 일주일 통으로 셧다운 했었거든요. 근데도 플러스 1% 마감이니까 되게 선방을 잘한 거고 무역점이 그 주 빼면은 미드싱글 정도 신장 나왔던 걸로 추정하고 있어서 4단계지만은 그래도 지금 잘 하고 있는 모습이 9월 달은 당연히 더 좋고요. 왜냐면 추석이니까 선물 세트 매출 나오고 있어서 3분기 영업이익은 YOY로 44% 증가한 644억 원 수준 보고 있습니다. 면세도 지금 일매출액 올라오고 있고요. 7월 달은 앞서 말씀드린 무역점 휴점 때문에 같이 쉬어가지고 60억 초반 정도 일매출액 기록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8월은 지금 70억 후반, 그다음 9월 달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80억 조금 넘는 수준까지도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이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브랜드들 중에서 현대백화점에 없었던 브랜드를 신규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요. 그 내용 때문에 따이코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원하는 수량만큼의 물량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가장 유리한 장소인데 그런 환경을 지금 갖추게 됐다라는 게 중개디 들어와요? 그런 보따리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면세점 월 BEP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이고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7.8배, 8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유통업종 제가 사실 탑픽입니다. 현대백화점 몇 개월 전부터 맨날 했던 게 8만 원 밑에 오면 계속 늘어놓으면 나중에 자리수 나면 바뀔 것이다 했는데 네. 8만 원 밑에 잘 안 오대. 아무리 뭐 2천 명 넘어가고 막 이걸래 이제 한번 네, 제대로 약간 빠지나 네.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 네, 안 빠집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 36페이지에 목표가 상향을 이게 했고요. 좋은 것 같아. 네. 스맥스가. 3분기가 사실은 화장품 업종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좋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국내 법인이 올해 2분기 때 10% 성장했었는데 근데 지난 2020년 2분기 때 손소독제 매출액이 급증했었기 때문에 그 베이스 때문에 10% 성장한 거지 그걸 제외하면은 19%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추세를 지금 3분기에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주된 매출 쳐는 그런 신규 고객사들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되게 잘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3분기 실적 지금 YOY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2분기 때 광저우법인이 조금 슬로우했었는데 이거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뭐 미국은 사실 적자 줄이는 거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스탠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분기도 이제 관군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11일 그 전에 주문 늘어나는 내용들로 인해서 성수기다 보니까 지금 비수기, 성수기 모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3분기 눈높이를 좀 높이면서 실적 상향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도 18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지금 11개월 포워드로 15배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 있을 때 정말 시장의 대장주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고 아니, 전략 입장에서는 네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가장 좋아질까 하면 딱 떠오르게 이거기 때문에 재편이 이제 더 가속화될 것 같아서 뭐 지금까지도 뭐 화장품 되든 마스크도 지금 다 쓰고 있지만 내년 되면 마스크도 벗지 않을까요? 마스크 내년은 왜냐면 치료제가 벗겠죠. 나오면 뭐 먹는 치료제 나오시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겠죠. 그리고 뭐 내년 여름쯤이면 그래서 뭐 마스크 때문에 화장품은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좀 사람들. 네. 그리고 애증의 종목이 BGF 디테일이 와 이거는 뭐 빠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그 편의점주를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날씨도 막 연결이 되어 있고 퓨어니까도 좋구나. 퓨어로 하면 사실 이거 해야 되는데 네, 또 4분기가 비수기인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업사이드도 세 종목 중에 가장 낮아서 가장 뒤에 썼고 유동인구 회복이랑 궤를 같이 해서 좀 모멘텀은 있겠고 센티도 좋아지겠으나
근데 저는 현대백화점, 코스맥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편의점도 이제 강점이 아까 그런 그 소위 그로스 팩터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사람들이 포트를 지금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규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건 섹터 담당자가 아닌 전략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규제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서 이제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이게 확산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랬을 때 좀 카카오가 그럼 흔들렸을 때 뭐로 좀 대체제를 넣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근데 그게 포스코랑 삼성전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리오프닝이 그걸 많이 좀 메워갈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보는데 근데 그 약간 그런 무형제와도 맞닿아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엔터를 주목했는데 엔터의 또 단점이 너무 막 SM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좀 원래 엔터라는 산업 자체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지져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들 공부들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근데 BGF 리테일도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네네. 하여튼 리오프닝 뭐 이제 시작인데 네. 하여튼 잘 더 묶어서 합시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섹터 얘기를 좀 많이 안 했던 거는 사실 추석 전까지는 저희들은 좀 굉장히 슬로우하게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추석 연휴가 이번 주면 끝나니까 추석 그 전주가 이번 주에 끝나니까 이제 추석 이후에는 저희는 포트 재편을 해가야 된다 하는데 당겨지는 느낌이어서 리오프닝은 이번 주에 자료 나왔고 그냥 바이콜로 두 종목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현대백화점, 코스맥스 코스맥스. 바이콜 하는 걸로. 근데 뭐 현대백화점은 한 1년째 왜 말해가지고 지금 뭐 더 오케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